주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3월 12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김영아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요일과 함께 찾아온 김민아 평론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뉴스 바로 들어가 보죠. 네, 정청래 뜬금없는 공소 취소 거래설 강력 대응. 네, 파장이 커지고 있죠. 네, 이제 검찰 개혁안에서 비롯된 여권 내 갈등이 지금 불번지듯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 김어준의 겸손 힘들다 뉴스공장이 갈등의 진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인수 기자가 이 방송에서 이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라고 하면서 이 공소 취소를 요구했고 검찰이 그 대가로 보안 수사권을 유지하려고 한다라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를 한 건데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제 황당한 음모론이다 이렇게 반박을 한 가운데 검찰 개혁을 두고 여권 지지층이 또 급속도로 분열되는 양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방송에서는 홍사훈 기자가 나와서 이게 사실이라면 대통령 탄핵 사유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장인수 기자가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부분을 비판하면서 나온 말인데 어쨌든 이 채널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정치적 파장도 큽니다. 당장 이제 친명계 의원들의 반발이 나오는 게요. 김영진 의원이 오늘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 삼류 소설도 안 되는 왜곡이다 비판을 했습니다. 또 이 민주파출소라고 이제 민주당이 운영하는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신고센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오후에 정청래 대표가 입장을 냈는데요. 지금 일각에서 뜬금없이 공소취소 거래설이 난무한다라고 하면서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강력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김민아 평론가는 이 공소취소 거래설 관련된 폭로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황당하죠. 이런 거 얘기하고 있어야 됩니까? 지금 전쟁이 나가지고 네? 많은 또 그 인간인들 포함한 사람들이 죽었고 그리고 이제 그것과 관련된 여파가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예. 민생이 힘들고 네. 그 정부가 이 유가와 이런 것에 대응하느라고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런 상황에 여당과 이 주변 사람들이 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이게 되네 마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이게. 네.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근데 왜 이런 게 꺼내졌고 지금 계속 갈등 양상으로 가고 있다고 보세요? 이 정치입니까 이게 뭐 아무튼 황당한데 이게 애초에 검찰개혁 얘기에서 시작된 여러 가지 잡음인 거잖아요. 이게 그런 맥락이 없으면 그러니까 검찰개혁과 관련된 이 지금 이제 정부의 이제 재입법 예고안 예. 이것과 관련된 당내 여러 가지 이제 그 논란이 없으면 이 유튜브에서 이 1인 저널리스트를 표방하는 이 장 기자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게 뭐 엄청난 얘기가 되고 그랬겠습니까? 결국은 이 맥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이게 애초에 이 얘기가 성립을 하려면 이 소위 말하는 이 정부의 재입법 예고안 이게 검찰개혁의 후퇴인 거고 네. 그 검찰개혁 후퇴인 것이 일종의 이제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 이제 고위 인사의 공소 취소 요구가 이게 거래의 어떤 그러한 이제 거래가 된다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 이게 전제가 돼야 되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전제 자체가 지금 사실이냐는 게 상당한 의문이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그 당이 이제 요구한 바를 정부안 처음에 나온 정부안에서 정부안이 당이 요구한 바를 상당히 이제 수용해 가지고 지금 나와서 당론으로 채택된 그 안이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으로 보면은 이게 무슨 공소 취소에 뭐 거래 대상이 되는 거냐. 그것이 자체가 의문인 상황에서 이런 얘기 자체가 저는 뭐 성립 안 하는 얘기고 이 폭로라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뭐 폭로인지도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뭐 이런 주장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요 배경이 되는 이런 사실 자체가 저는 인정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기자지 않습니까? 이 장 기자님. 그러면은 저는 기자는 어쨌든 기사로 말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런 말씀 하시려면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바지만 기사로 쓸 수 있느냐 이 얘기를 저는 기사로 쓸 수 없는 얘기라고 보거든요. 그 뭐 이렇게 좀 다소 이제 헐거운 상황에서도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정치적 맥락이 이제 우선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방송에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니까 애초에 검찰개혁과 관련된 담론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왜곡된 상황이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민주파출소가 대응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뭐 당연히 이 얘기가 지금 황당하게 된 게 만약에 정상적인 정치 상황이었으면 정상적인 정치 구도였으면은 국민의힘은 완전히 지금 뭐 축제 분위기가 되고 지금 여러 가지 뭐 내외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일거에 이제 일종의 반격의 실마리를 잡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제 그 전열을 정비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고 이거를 예. 지금 뭐 특검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완전히 이제 어떤 반격의 기회로 삼아서 여론을 전환시키는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계기로 삼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공소 취소가 어떤 뭐 공소 취소 요구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게 어떤 뭐 거래의 수단이다라는 얘기를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네. 여당 내의 정치와 연결돼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지금 민주당 지지층의 대형 스피커를 통해서 이제 나온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거봐라 당신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냐. 수사를 해야 되는데 내부에서 나온 얘기니까 특검해야 되지 않느냐. 또 뭐 법무부 장관이든지 민정수석이든지 어떤 뭐 검찰총장이든지 그런 사람이 공소취소를 실제로 요구했다면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특검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느냐. 제1야당이 뭐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내용, 있는 주제잖아요, 이게. 예. 그래서 정상적인 정치 구도였으면 아마 그렇게 됐을 거고 마침 또 그동안 여당과 여당 내 정치인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와 관련된 얘기를 여러 가지를 했잖아요. 모임도 만들고 당도 거기에 뭐 어떤 뭐 이 굉장히 공식 기구화했죠. 그렇죠. 근데 뭐 물론 그 기구에서 다루는 게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안만 다루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에 무게가 실려 있는 행보들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근까지 해온 것도 있고 하니까는 그걸 엮어가지고 정치적으로 막 이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반격의 실마리를 만들었을 거예요. 네. 정상적인 정치 구도 같았으면. 그럼 상당히 이게 과거에 이제 물론 과거 드루킹 사건처럼 이게 실체가 있다는 말을 제가 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때랑 비교하면 근거가 대단히 박약한 문제지만 드루킹 때 생각해 보시면은 드루킹 때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같은 그 진행자가 김어준 씨가 드루킹 얘기를 해가지고 드루킹인지는 몰랐겠죠. 예. 근데 이상한 댓글이 달리고 있다고 시작을 해가지고 그게 이상한 댓글을 한번 확인해보자라고 시작을 해서 그게 결국 드루킹까지 이어지는 상황 됐던 거 아닙니까? 그게 오히려 돌아가지고 부메랑처럼 돌아왔던 거 예. 비슷하게 됐을 수도 있는 사안이거든요. 다행스러운 거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민주당과 정권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거는 이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저류는커녕 뭐 지금 뭐 절윤인지 절임인지 이게 뭐 이게 뭐 짠물에 절여져 가지고 뭐 네. 절윤이 아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윤 어게인 절임이 돼 가지고 뭐 사람들이 진지한 어떤 그 비판 세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대안 세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진지하게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는 그냥 웃어 넘기니까 이게 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것이지. 그 당연히 이런 사안이 불거지면은 당으로서는 그래서 그런 이 사안이니까는 당연히 아주 원칙적으로 단호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 오늘 사실 김어준 씨도 그 제가 기사를 통해 보니까 그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 장 기자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할지는 나는 몰랐던 것이고 물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또 같이 하기도 했지만 그 나는 몰랐던 것이고 그 상황에서 뭐 또 이 특종을 뭐 이렇게 특종이라고 생각하는 기자가 사전에 뭐 알려주고 그 얘기 했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수습을 하는 모양새인 건데 어쨌든 이렇게 상황이 온 것은 이 여러모로 좋지 않은 이 여당 내 사정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것에 대해서 단호한 대응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검찰개혁 논의에 대한 이 여러 가지 그동안의 혼선이나 그동안에 또 법사위 내 언론 표현으로는 법사위 강경파들의 어떤 주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가닥을 이제 좀 잡아야 된다. 뭐 언제까지 이거를 저 타임머신 타고 온 줄 알았어요 나는. 누가요? 제가. 타임머신. 왜냐면 분명히 저 지난번에 했던 얘기거든 다. 비슷하다. 했던 얘기를 해서 다 했던 얘기를 분명히 당이 주장이 있어서 정부 안에다가 반영을 해가지고 정부가 사실상 저는 이건 정부가 백기투항했다. 검찰개혁 관련해서.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부가 다 이 입장을 바꿔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당의 안을 반영해갖고 이 입법 예고안 다시 내겠습니다. 라고 해서 당론으로 그거를 당이 오케이 좋습니다. 당론으로 정했더니 갑자기 이제 법사위에 계신 분들이 우리 누가 이거 누구 허락 받고 하는 거야? 이러고 나와가지고 지금 이거는 검찰개혁이 잘못됐어 이제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거 전에 했던 건데 내가 영화를 다시 보고 있나? 타임머신을 탔나? 내가 그럴 정도인데 이거 좀 정리해야 된다 이 상황을. 그러지 않으면 이거 계속 이럴 거 아닙니까? 예. 또 다른 타임머신 탄 상은 비슷한 게 또 국민의힘에서도 있거든요. 그 이슈로 좀 넘어가 보죠. 네, 장동혁 선거 때까지 모든 징계 논의 중단. 네, 국민의힘도 내부 갈등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 장동혁 대표가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모든 징계 사건에 대해서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추가적인 징계 논의를 하지 말아달라라고 이 당 윤리위에 요청을 했습니다. 당내 문제에 천착을 하기보다는 대여 투쟁에 집중을 하자 이런 취지인데 문제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 윤리위에 한동훈 전 대표 지방 일정에 동행을 했던
이 친한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 요구안이 올라와 있고 또 이제 서울시당에서 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고성국 씨 재심권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한계 징계도 안 하겠지만 윤어게인 인사 조치도 안 하겠다 이런 메시지로 읽히는데요. 사실 이제 이 윤어게인에 대한 인사 조치가 뒤따르냐가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게 오세훈 시장이 아직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 당 지도부의 실천을 확인하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 장 대표의 가시적 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은 결국 후보 접수가 좀 불투명해 보이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제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오후 6시까지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 오세훈 시장이 오후 10시로 지난번처럼 좀 연장할 가능성이 있냐 이런 기자 질문에 대해서 그럴 가능성은 제로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5시 10분인데 6시까지 50분이 남은 상황이고요.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장 지선에 대피할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이 좀 그 국민의힘 안에서도 좀 큰 상황입니다.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는 후보 기근에 지금 허덕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당내에서는 이 혁신 선대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당 지도부는 아직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 등록할 거라고 보세요? 6시까지 지금 우리 김영하 기자 말대로 50분 남았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뭐 잘 모르죠. 모르는데 예. 만약에 이 50분 남았는데 막 10분 남겨놓고 제가 등록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얼마나 웃깁니까? 이게 뭐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됐는데. 아, 웃겨요? 예, 예. 아 이게 등록을 할 거면은 지난번에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절윤을 하기로 결혼은 나왔을 때 절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뭐 저는 이 정도에서 만족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등록을 해야 이게 그래도 그래 뭐 이 오세훈 시장이 뭐 적당히 타협하기로 했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지금 이제 첫 걸음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첫 걸음인데 등록을 할지 안 할지를 모른다고 했으니까는 좀 더 지켜보겠다고 했으니까는 지켜본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를 보겠다는 거구나 이거였잖아요. 예.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가를 봤는데 장동혁 대표가 한 거는 없잖아요, 별로 지금. 지금 징계 안 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징계를 안 한 거가 진심이다. 예. 징계를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징계를 한 거를 지금 어떻게 되돌리느냐가 문제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뭐 다 양보해서 한동훈 전 대표 징계는 그렇다 칩시다. 뭐 그건 게시판 얘기가 있으니까. 김종혁 전 최고 이런 사람들 징계는 사실 억울한 거잖아요. 장동혁 대표를 욕했다고 징계한 건데 그런 거는 이건 뭐 이건 잘못됐다 뭐 이런 입장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는 이런 징계를 한 사람,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 배현진 의원 뭐 저는 뭐 좋은 정치인이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어쨌든 배현진 의원 징계 잘못된 거잖아요. 법원이 또 가처분에서 그렇게 결정했죠. 가처분에서 네. 이겨서 부모도 당당하게 개선 장군이 돼갖고 돌아와서는 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윤리위원장이 이상하다. 윤리위원장은 날린다든지 뭐 아니면 이것저것 다 떠나서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당내 이제 반장들이 반장 장씨가 싫다고 해서 반장 안티장. 예. 반장 물론 이제 시사인에도 장씨들이 있습니다만은 좀 이따 오시나? 자 네. 반장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혁신 뭐 선대위를 수용하겠습니다. 네.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선거지 하십시오. 이렇게 한다든지 뭘 이게 있어야 그러면 그 정도에서 제가 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오세훈 시장이 등록을 해야 이게 말이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턱 깨고 이렇게 있다가 보다가 그 정도밖에 안 하시네요. 그러면 제가 이 정도에서 등록하겠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안 할 거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안 해야죠. 예. 상식적으로 보면 안 해야 되는데 하면 정말 웃긴 거다. 아, 하면 웃기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제 이렇게 신문을 보는데 중앙일보라는 데가 유튜브를 만들었거든요. 네, 황현희 씨가 지금 네. 진행을 하고 있죠. 아, 역시 동정업계의 그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지 아주 민감하시네. 네. 라이벌은 아니지만 다 알고 있죠. 근데 그 참 예민할 것 같으면 JTBC가 유튜브가 있는데 그걸 중앙일보가 또 만들고 그거를 비슷해요. 이름도 장르만 여의도 불편한 여의도 이렇게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 왜요? 아니 장르만 여의도가 있는데 불편한 여의도를 또 만들면 어떻게 해? 그 참. 뭐 자유인데. 갑자기. 그러니까 그걸 만들었는데 거기 또 유튜브 만들면 한 번씩 또 꼭 불러야 되는 우리 또 이준석이라는 분을 불렀더라고요. 근데 이준석 석자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나가버립니다. 요즘엔 유튜브에서. 네. 그래요? 네, 그래서 내가 얘기하기 싫었지만 예. 근데 왜 얘기하냐? 거기서 갑자기 그 전까지는 분명히 이준석 씨가 오세훈이요? 오세훈도 뭐 똑같습니다. 이러고 다녔는데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갑자기 오세훈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참 좋았고 예. 오세훈 씨가 나오면은 오세훈 시장이 나오면 뭐 단일화 얘기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좀 생각했죠. 오세훈 시장이 등록 안 할 걸로 보는구나. 그리고 거기
그 인터뷰에서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통화를 했는데 뭐 등록 안 할 거라고 한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막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네. 등록 안 한다는 어떤 그러한 가능성이 등록 안 할 가능성도 좀 올라간다고 보는구나. 뭐 100%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네. 그런 거 갖고 만약에 등록 안 하면 그럼 두 가지 길이 있겠죠. 무소속으로 가든지 야. 아니면 당권으로 틀든지. 예. 근데 당권으로 틀면은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경쟁자 아닙니까? 또 굉장히 괘씸하고 밉겠죠. 아하. 그런 분위기이지 않을까요? 네. 우선 6시까지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아까 이준석 대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또 공교롭게 조선일보에서 오세훈, 이준석, 한동훈과 관련되어 있는 칼럼이 나왔죠? 네, 좀 짧게 소개를 하자면은 이제 양상훈 논설위원회 칼럼인데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미 생명력을 잃었다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그러나 국민에게는 희망의 단초라도 보여줘야 된다라면서 이제 제안을 하는 내용인데요.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손잡고 함께 나선다면 국민은 야권 전체를 다시 볼 것이다. 지금 감동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 이, 한 이 세 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성사 가능성이 10%도 안 되지만 성사만 되면 상당한 파괴력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뭔가 기대감을 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김민하 평론가는 이 칼럼은 어떻게 보셨어요? 웃기게 봤습니다. 어떤 점이 웃긴가요? 아까 오세훈 시장도 웃기다고 했는데 이 칼럼은 뭐 어디가 웃겨요? 잊을만 하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지난번에는 무슨 뭐 장한석 연대를 하자 뭐 이런 예. 얘기 있었는데 장한석, 장동혁, 한동훈, 이준석 예. 연대를 얼마나 웃깁니까? 뭐 진짜 웃겨 보이시네요. 네, 뭐 그런 거를 예? 아유 얼마나 꿈 같은 얘기입니까? 근데 뭐 장동혁 대표가 조금 뭐 하려고 그러면 이제 장한석 연대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오세훈 시장이 조금 뭐 할 것 같으니까 또 지금 오세훈, 한동훈, 이준석 연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끌립니까 그게? 오세훈 시장과 이준석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가 손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갑자기 뭐 보수가 살아날 것 같고 그런가요? 제가 볼 때 뭐 그런 얘기인데 이게 예, 장동혁 자리에 오세훈이 들어간 거에 불과하다? 뭐 그런 건데 예, 그렇게 손을 잡아봐야 뭐 남는 게 뭐냐는 거죠. 결국 윤어게인이랑 좀 단절을 해서 윤어게인과 단절을 하고 뭐 새로운 대안을 그러니까 보수 유권자들이 지지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 쉬운 얘기인데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보수의 근본적인 이 위기는 박근혜, 윤석열 두 이제 전직 대통령들의 탄핵을 거치면서 보수 정치가 왜 있어야 되는지를 보수 유권자들이 더 이상 이제 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게 됐다는 데 사실 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예를 들면은 이 답이라는 게 과거 문재인 정권 그 후반기에 나타났던 것처럼 문재인 정권이 정말 그게 뭐 공정과 상식이든 뭐든 너무 괘씸하고 너무 싫고 뭐 너무 잘못됐고 뭐 이런 감각들이 있어서 저 정권을 끝장내야겠다 뭐 이런 감각이 보수 유권자들 사이에 있다면 예. 그러면 뭐 대안처럼 이제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오히려 보수 유권자들 중도 보수에 가까운 유권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사악한 인물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집권하면은 굉장히 막 극단적인 정책으로 막 치달을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다. 네. 주식 계좌에 돈이 막 불어나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전쟁 전까지. 예. 네, 뭐 근데 내려왔다 다시 올라오고 뭐 예. 그러니까 뭐 좀 피해가 컸어요. 왜? 전혀. 제가 CBS의 어떤 기자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월급 받고 그 다음날 넣었는데 그 다음날 전쟁 났다. 아이고 상투를 언젠가 모르겠죠. 네. 그렇죠. 뭐 예. 언젠가 또 유명 유튜버가 그 21만 원 삼성전자 들어갔다고 화제가 되고. 그래요? 저는 천상 유튜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큰 돈 벌었다 그러면 그 구독자들이 싫어할 텐데 물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막 역시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는 그 보수 정치가 이런 오히려 보수 유권자들이 이재명 정권에 만족을 하는 상황에서 보수 정치가 왜 있어야 됩니까? 그거에 대한 답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오세훈 시장하고 한동훈 전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가 자기 살 길 찾아다니는 지금 상황인 거지. 예. 엄밀히 말하면 내가 뭐 한동훈 전 대표 뭐 부산으로 갈까요? 대구로 갈까요? 아니면 뭐 전국 콘서트를 할까요? 이렇게 이제 찾고 있는 거고 이준석 대표도 뭐 이 개혁신당이라는 당이 이번에 뭘 가지고 지금 어느 가치를 갖고 승부를 볼 거냐 이런 게 아니라 부정선거를 이슈로 해가지고 한번 토론회를 열어볼까 뭐 이런 거 한 거잖아요 이번에. 오세훈 시장도 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냐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이 세 사람이 뭉친다고 해서 뭐가 나옵니까 거기서. 그래서 조선일보는 뭐 이런 판짜기 뭐 이런 거 가지고 자기들이 보수의 무슨 뭐 이 브레인인 양 보수의 합동 참모본부인 양 이렇게 하지 말고 할 거면은 진짜 하고 싶으면 보수의 브레인 하고 싶으면
보수가 이런 상황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승부를 해야 되냐에 예. 좀 집중을 해서 항상 남용만 하지 말고 예. 이재명은 전과자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그런 거에 좀 신경을 써서 한번 담론을 만들어 보십시오. 오늘 관련해가지고 좀 이제 이어서 얘기할 게 MBS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이 지역별로 살펴보면 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그러니까 평균으로는 17%가 나왔는데 대구 경북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25%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이 29%로 그러니까 민주당이 조금 더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수의 심장에서도 국민의힘이 민심을 잃고 있다라는 것들 좀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결과가 지금 김민하 평론가가 지적하셨던 오히려 중도 보수 유권자들이 이재명 대통령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과 맞닿아 있다고 보면 될까요? 최근에 이제 전화면접 여론조사에서 좀 이 결과 일관되게 좀 나타나는데, 근데 저는 이 결과가 이제 뭐 대구에 있는 뭐 보수 유권자들조차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응답을 안 한 거죠. 꼴 보기 싫으니까. 국민의힘이 꼴 보기 싫으니까 모른다 이렇게 안 한다 이렇게 된 것에 가깝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 유권자들이 이제 대구에 있는 좀 강성 성향의 이제 보수 유권자들이나 제가 뭐 대구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원래도 이제 좀 스윙보터 성향에 가까운 그런 보수 유권자들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이고, 지금 오히려 이제 이 보수 유권자들 중에 국민의힘 지지층이었던 사람들이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절대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 지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이 워낙 저러고 있으니까는 지금 이 응답 안 하고 있는 측면이 상당히 커요. 그게 지금 대구 같은 데서는 이렇게 나타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여론조사에 이렇게 응답할 수 있는데 투표장에 오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러면 실제 선거에 들어갔을 때는 투표장만 안 가면 그 민주당으로서는 승부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계속 투표장에 안 오는 그런 상황을 국민의힘이 스스로 만들면 그러면 민주당은 뭐 계속 이렇게 승기를 잡고 가는 건데, 지금 같으면은 그러겠죠. 물론 대구는 갑니다. 근데 대구는 그래도 가요? 네, 대구는 이 국민의힘이 위기에 몰리면 위기에 몰릴수록 결국은 이제 가긴 갑니다. 샤이 보수, 네, 샤이 국힘. 예, 근데 가긴 가는데 만약에 이번에 근데 원래 제가 가긴 간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대구마저도 안 가버렸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신기록이에요. 기록 세우는 겁니다. 그러게요. 거기까지 갈 거냐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근데 다른 이제 전화 면접 말고 이제 ARS 여론조사나 이런 거 결과나 이런 거를 좀 다른 이슈를 물어봐가지고, 예를 들면은 한동훈 전 대표는 출마해야 됩니까? 뭐 이런 거 물어봐가지고 보수의 지금 자기가 보수라고 생각하는 유권자 집단의 의견이나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예. 그럼 분포를 보면은 강성 보수층은 여전히 좀 뭉쳐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마 선거에서 대구 여론이 크게 뭐 이렇게 뭐 뒤집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선거 또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월 10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잠시 후에 이정주, 장윤선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